세상 그 상상이 이루어진 얘기를 해주시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글을 쓰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늦은 나이란 없다. 준비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황이, 돈이, 내 환경이, 지금 회사에서 뭐 일하는 게, 가족이, 뭐 아니면 내 건강이, 뭐 여러 가지 정말 수도 없는 이유로 시작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샘플을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면 일단 영상 한 개를 만드는 거고, 대본을 쓰고 싶은 사람이면 1회의 대본을 만드는 거고,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면 책 한 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를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고쳐나가는 게 가장 좋은 실현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의 기적을 쓴 비비안 리씨 같은 경우도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로 14kg이 찌고 나서 입을 옷이 없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음식을 나는 사랑하고, 그런데 음식을 끊고 굶고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14kg를 뺄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은 일단 이번 주에 1kg를 빼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접근해서 결국 이렇게 축축축축 해 나갔는데,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 맥락하고 잘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일리지 아워 책에서 시간은 가장 공평하고 가장 냉정한 재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본업은 로펌을 이끌고 계신 대표 변호사이신데 시간이 진짜 가장 공평하고 냉정한 자산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순간에서. 네. 가장 대표적으로 딱 그걸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절대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직 내가 거기에 달하지 않았다면 시간을 더 채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낀 거는 되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뭔가 시간을 계속 축적하고 뭔가 열심히 해오고 이런 거는 20, 30대에 계속 쭉 있었던 일들이지만, 뭔가 내가 이제 회사도 우리 아이들도 드라마도 이렇게 어떤 좋은 성취들을 이뤘다라고 느낀 게 가장 최근이고 한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이 되게 늦게 온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아직 내가 뭔가 보여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돈이 없으면 돈을 모으잖아요. 시간이 계속 쫓기고 뭔가 안 되면 시간을 모으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일리지 아워를 읽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시간에 관련된 합리적이고 현명한 시간의 배분 혹은 연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24시간 이 세상 모두에게 동일하죠. 근데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절대량으로 표현한다면 작가님이 10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저는 뭐 한 97이 있다. 어떤 사람은 40만큼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각 자동차들이 주유통이 다 리터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친다면,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면 드라마 작가, 본업인 변호사, 또 에세이를 쓰시고 엄마로서 그 어느 것 하나 하기 싫은데 이거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뭐 그냥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즐기면서 굉장히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좀 더 나은 최유나 작가, 최유나 변호사가 점점 나은 버전으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을 계속 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을지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렇게 일을 즐기고 다양한 일을 하나로 엮어서 내 인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일 수도 있어요.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번아웃 없냐, 어떻게 쉬시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특별히 번아웃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안 오면 그걸 힐링하기 위해서 또 막 시간 들이고 이런 것도 줄어드니까 또 선순환이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일을 즐기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이 어차피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성장을 위해서도 내 욕망도 결국 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행복하게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나가면 어떨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인상 깊은 부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아니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 아니면 회의적이거나 혹은 심지어 염세적인 분들 많으세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 훈련이 시간을 절약해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딱 뭔가 일이나 감정에 있어서 막혔을 때 감사를 하는 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막혔던 부분이 탁 풀리는 그런 네. 순간이 아마 있으셨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워킹맘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나만 찾아서 또는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바빠서 왜 나는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많지 않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대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엄마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것이 좀 풀렸거든요. 제 배우자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진짜 저 사람이 좀만 덜 저렇게 살았으면 좀 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한 팀이다 보니까 한 명이 너무 열심히 살면 한 명이 좀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좀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 그거를 감사함으로 바꾸면서부터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나도 열심히 살았을까? 옆에서 계속 노출이 되니까 계속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이 시기에 지금 아이를 낳은 게 맞았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30대 중반 후반에 결혼해서 아이 낳았더라면 내 커리어를 훨씬 성장시켰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그때 제가 아이한테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지금 저한테 너무너무 큰 자산이고 지금은 시간에 쫓기지 않게 제가 시간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촬영장 오면서 사실 계단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작은 거부터 네. 계속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 너무 공감합니다. 일본인 작가의 책이었는데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남편은 맨날 일하고 항상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해서 사무실까지 찾아가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였는데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건데 남편분이 이제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 직업을 하고 계신데 어느 배관공사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그 작업복을 입고 한여름에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일을 하고 하면 일이 끝나고 나면 정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마시고 싶겠다 생각이 나겠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이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예전에는 항상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 싸우고 이랬었는데 일절 그런 말 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다 고맙다 라는 말을 남편한테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일을 끝나고 맥주를 안 마시고 바로 귀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좋은 부부관계로 갈 수 있었다는 케이스를 책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감사 훈련, 감사의 효과가 정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일리지 아워 책에 보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라는 챕터가 특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도망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어요? 언제셨나요?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법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아이를 키울 때도 개업을 했을 때도 드라마를 쓸 때도 매 순간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망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해왔고 이제는 그것들이 한테서 도망가면 붙잡으러 갈 것 같거든요. 너무 다 좋아져서 네. 시간이 참 약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는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제 커리어적으로 약간 성장이 멈춰 있다라고 느낄 때 시작한 게 이제 SNS에 이혼 만화를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때 변호사 한 6, 7년 차였는데 그때까지는 쭉쭉 성장하는 게 느껴지다가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가? 이제 배울 만큼 배운 건가? 좀
이 정도면 많이 해봤지 하면서 좀 이렇게 멈추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글쓰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혼 할 때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혼하신 분들의 DM도 되게 많이 받고 또 변호사를 실제로 선임했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도 되게 DM 많이 받고 하면서 직업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딱 소송을 하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과 후에 대해서도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저를 성장시킨 시간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아이 키우면서 말할 데도 없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을 때도 항상 네. 글을 써왔고 그런 것들이 제 내면을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준 네. 것처럼 글쓰기를 하면 시간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 느낌? 붙잡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종종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른 나이에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내 커리어가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아이 덕분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맞죠? 네, 너무 많이 해요. 그쵸.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 못 했었고 예, 예, 아,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예. 내가 출산만 늦게 했어도 아, 왜 그랬어 채윤아 막 스스로에게 네, 계속 네. 다그치고 이랬었는데 제가 사실 막 되게 일찍 한 건 아닌데 31둘쯤에 이제 아이를 낳았거든요. 20대 네, 후반에 네, 결혼했고 근데 이제 또래들은 다 그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았으니까 괜히 저만 그런 것 때문에 커리어가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야근도 잘 못하고 막 일을 집으로 싸들고 오고 막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굉장히 집약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진짜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아이들이 또 이제 컸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또 첫째 아이가 저를 정말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 책도 이제 가제본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 아직 안 나온 책이라면서 막 여기다가 막 최초의 책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예. 네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가 100일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00% 저 혼자 하니까 무슨 글을 쓸지 기획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녹음하고 영상을 저는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PPT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PPT로 만들고 그걸 또 이렇게 컷 편집하고 뭐 이런 이 모든 과정을 저 혼자 다 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리고 2시간마다 뭐 깨고 밤에도 언제 제가 일어나서 달려가서 아이한테 뭐 분유를 준다든가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1분 1초를 책상 앞에 앉아서 정말 금과 같이 1분 1초를 금과 같이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 역시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공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라 이런 말들은 뭐 그냥 많이 하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이 효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팁이 있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율이라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 양적으로 뭘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나 상담 몇 건 했지? 수입 몇 개 했지? 글 얼마나 썼지? 이런 수치에 되게 민감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효율이라는 게 뭔가 진정성 있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순간 몰입했느냐가 정말 가장 효율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우리가 뭐 1시간 해야 되는 일을 3시간 하기도 하잖아요. 5시간이 있으면 5시간 동안 하고 그냥 일이라는 게 시간에 맞춰서 팽창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닫아놓고 그 안에 내가 진심으로 몰입을 해서 이 순간 임했고 제가 상담을 오늘 했을 때 의뢰인 분께서 뭐 오늘 너무 시원하게 잘 들었다. 너무 속 시원하다. 얼마 전에 어떤 상담자분이 뭐 이렇게 돌멩이 엄청 큰 바위를 지고 오셨는데 손 안에 돌을 이렇게 들고 간 것처럼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보낸 하루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글도 내가 얼마나 오늘 진짜로 진심의 글을 썼나 이런 것에 더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에 가장 큰 방해꾼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문장이 저는 와닿았거든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작가님께서 가장 큰 방해꾼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말로 옆에서 늦었다고 얘기하거나 하던 일이나 잘하라고 얘기하거나 막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걱정돼서 가족조차 그래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저 또한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야, 무슨 그 나이에 개업을 해. 회사에 좀 오래 있어야 개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SNS에 만화를 시작할 때도, 변호사가 무슨 그런 걸 해. 지금이야 되게 많이 하시지만, 그때는 변호사가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고, 막 만화 같은 걸 하면 약간 본업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고, 드라마를 집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3년, 4년, 5년, 6년 주변에서 야, 너 그거 되게 가성비 안 나온다. 너가 시간당 얼마인 사람인데 그렇게 글을 계속 써 이러다가 편성 안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 자신만 나를 막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말을 내 걸로 흡수해서 내가 나한테 그 말을 또 하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인생이 막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의뢰인분들하고 얘기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원래 본인은 가정폭력 있었던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똑같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원래 가정폭력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라고 살아왔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 원래를 깰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고 이제 성인이 넘어서부터는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케어해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나의 부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길을 막지 말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최윤아 변호사님, 최윤아 작가님 모시고 신간 마일리지 아워에 대해서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 둘이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은 책에 있는 내용의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작가님께서 정말 그 굿 파트너의 작가님답게 혹은 항상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변호사라는 직업답게 책을 너무 이렇게 잘 읽히면서도 와닿게 또 그러면서도 쉽게 잘 풀어서 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작가님의 경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더 와닿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듣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 아워, 시간을 어떻게 쓰고 또는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최윤아 작가님의 마일리지 아워를 일독을 해보시면